원남의 시골 마을이 악취공해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악취의 고통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치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피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불법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성의 한 공장에도 수천 톤의 폐기물이 수년째 쌓여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용화업체 소속 직원들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톨게이트 노조는 법원의 판단대로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교류를 맺었던 미 정부의 한인 공무원이 수백만 달러의 공동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정부가 충청북도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감각공해라고 합니다. 이 감각공해 가운데 악취공해는 특히 규제와 제재 모두가 쉽지 않아서 골칫거리인데요. 음성 원남의 시골 마을이 악취공해로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음성군 원남면 백마령 고갯자락의 복호마을은 오늘도 대책회의로 시끌벅적입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악취로 새벽잠 설치는 일이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이 식물 같은 거에도 다 나쁜 거예요, 가만히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네 이거 뭐 몇 명 안 산다고 해갖고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집성촌의 재앙은 인근 재생수지 공장의 악취에서 비롯됐습니다. 냄새는 이제 불편을 넘어서 마음의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없는 그 시간에는 그냥 대량으로 연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실제 보입니다, 그게. 공장과 행정기관에 호소도 하고 으름장도 놓아봤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소용이 없는 거야. 지들은 서류상 문제없고 이 수치상 아무 이상 없는데 뭐 저희가 있냐는 거. 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지금으로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측정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측정을 했는데요. 이게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 이내로 될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취 공해가 고통과 제재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악취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지난 5년 새 전국적으로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음성군 개별 입지 기업 2,000개, 충북 경제의 한 축이지만 그림자도 만만치 않은데요. 음성의 개별 입지 공장에 수천 톤의 폐기물이 수년째 쌓여 있는데 지금 같아선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겠다 싶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타이어와 건축 폐기물이 산을 이뤘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해 돈이 안 되는 쓰레기는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건물 안은 사람 한 명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폐기물로 가득 찼고 마당 곳곳 패인 곳마다 폐기물 침출수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임대한 재활용업체가 벌인 짓인데 폐업 후 잠적해 종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버리고 간 업자들은 뭐 전혀 연락이 우리하고는 안 닿는. 서로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침출수하고 이게 점점 썩어서 부패되면 치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방치된 폐기물은 어림잡아 2천여 톤. 적법하게 처리하는 비용만 1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200만 원에 6개월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의 전부입니다. 두 차례 형사고발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리 명령을 내려도 벌금형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가운데 그냥 방치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환경부 추산 120만 톤, 환경단체는 200만 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수백 명이 괴산에 모였습니다. 도로공사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용역업체 소속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피켓을 불태웁니다. 용역직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회사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 당연한 것을 도공은 그걸 눈 가리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자회사 소속 전환이 또 다른 형태의 외주화에 불과하다며 법원 판단대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용이 안전된 자로서 도로공사에 일을 하고 싶은 그 한 가지의 소망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직종은 자회사 등 전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한 요금 수납원 92명 전원은 지난 1일부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그 경영상이라든가 노사 문제라든가 총 협의를 해서 자회사 방향으로 다 노사 합의를 받습니다. 도로공사는 다만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과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이들에게 요금 수납 대신 다른 직무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북도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교류를 맺었던 미 정부의 한인 공무원이 수백만 달러의 공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미국 내 바이오 산업 메카로 불리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충청북도는 MOU를 체결합니다. 당시 몽고메리 정부의 고위 관료인 방병일 씨는 충청북도와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방 씨는 미국에 진출한 충북 출신 기업인을 돕는다는 이유로 충북 인큐베이터 펀드 LLC라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원은 방 씨가 이 회사를 통해 몽고메리 카운티의 보조금 670만 달러 한화 80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보조금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요청한 뒤 해당 자금을 한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가 방 씨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고 방 씨가 세운 회사는 물론 방 씨의 보조금 횡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일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대비 차원에서는 상황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물론 바이오 업계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번 사건이 충북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토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내한 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군과 의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영동군 의회가 지난달 개정한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조례입니다. 5년간 영동에 살고 3년간 토지를 소유하면 3,30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한해 태양광 시설 설치 이격거리를 50%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면 도로와 주거 지역에서는 100m만, 주거 밀집 지역은 250m 거리만 띄우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나라 이런 데는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살려놓고 3층 이내 농지에 거기에만 이제 거리를 좀 저희들이 줄여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되게끔. 의회의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공포 대신 이례적으로 제2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정립이 되면은 그때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민민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늘고 있는 유유지의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이장단 협의회는 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개정 반대 건의문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나 개인 생각으로는 별로예요. 우리 농촌에 와야 덕보는 게 있어 피해만 보지 영동군의회가 오는 1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군의 제2 요구에 대한 표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번 태양광 조례 개정은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는 중국 광동성 심천에서 중국 기업체인 지웨이사와 2,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웨이사는 2023년까지 청주 오창에 2,400만 달러를 투자해 2차 전지 제조용 자동 원료 투입 시스템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 상당수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입학 예정자 중 7%인 1,100여 명이 소아마비, 홍역, 일본 뇌염 등의 필수 접종을 하지 않았고 중학교 입학생의 20%인 2,700여 명이 파상풍과 유두종 바이러스 등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청주 신선주와 함께하는 상당산성 저작거리 아트페어가 청주 신선주 문화양조장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예 퍼포먼스 등 예술 공연과 함께 서양화, 서예, 문인화 전시로 꾸며지는 마당 갤러리, 청주 신선주 주막과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제천시 송악면의 한 도로에서 43살 정모 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방호벽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60살 이모 씨가 숨지고 정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영동군 매곡면 황악산에서 조난됐던 82살 이모 씨 등 노인 2명이 1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씨 일행은 경북 김천시 직지사부터 등산을 하던 중 길을 잃어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 등 40여 명의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옥천군 청산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704제곱미터 규모 한 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